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DTNC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한번 뽑은 이유는 이크레더블이라는 회사 사업보고서 읽다 보니까 사업 구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리고 사업 구조가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확실히 처음에는 좀 정체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사업 구조가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월봉을 보니까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PBR도 좀 많이 멀티플을 받는 그런 회사인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회사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회사 구조로 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DTNC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험 인증이나 기술 지원하는 거 인증 서비스거든요. 아까 그 이크레더블은 기업 신용이잖아요. 신용 서비스인데, 이제 DTNC는 시험 인증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제가 아직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크레더블하고는 좀 미치지를 못해 훨씬. 그렇지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를 볼 것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이제 사업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지금 몇 개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관찰을 하셨다가 항상 주가가 정체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사채도 그냥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회사들, 사업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저번에도 인크로스, 코나이 이런 회사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런 회사들도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사업구조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찰 한번 해보시라. 그런 관점을 소개시켜드렸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보니까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공부하기가 참 좋은 회사들이에요. 인크로스나 코나이도. DTNC도 홈페이지에 많은 공부 할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사업 보고서만 제대로 보셔도 아마 이 DTS는 뭐 다른 어떤 DTNC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이 회사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회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업 분야 있죠? 사업 분야를 보면 이 회사의 사업 분야가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보면 인증.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완전 필요한 거예요. 완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맺어진 인연들은, 거래처들은 이게 거래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번 선점된, 그래서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매출이 중요해요. 점유율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회사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좀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홍보센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 저번 인크로스 할 때도 인사이트 자료가 있었죠. 이 인사이트 자료 보면 우리가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DTNC 5G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은 읽을 거리가 많아요. 이쪽이 인사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래 인사이트 부분만 잘 읽으셔도 이 회사와 관련된 그런 분야들 연구할 때 그 확장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PR 자료실 보면 영상으로도 되어 있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오픈랩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왜 그러냐면 선점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표준 인증 이런 부분을 선점을 위해서 미리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 선점을 한번 해서 거래처를 만들면 거래처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거래처가 다른 회사하고 인증 기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빨리 선점을 해서 거래처를 만드는 게 어떻게 해자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투자했다는 거.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면 사물 인터넷 실증 인더 이용 방법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관련된 뭐 회사라든지 그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읽어보면 의외로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도 기술 동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 뭐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이 회사만 공부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자 정보에 보면 IR 자료가 있어요. IR 자료 2018년도 8월 10일 여기 IR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요. 참고해 보시면 내용이 있죠. 여기서는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요. 여기냐면 이게 뭐 법률적으로 배포 금지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한번 사물 인터넷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DTNC 이런 게 있어요. 회사 소개.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정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만 읽으시면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의 본질을 파악할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 읽고 이 회사의 관찰 어떤 관점에서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회사는 처음에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2회차 여기 사업 보고서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공시사항에 보면 이거 발행했거든요. 전환사채와 관련된 제가 이론 동영상은 이론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셔요. 이론 동영상.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 공시자료 읽는 법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운영자금 목적이에요. 운영자금. 이게 지금 뭐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좋지만 이게 계속 확장을 해요. 이 회사가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아주 좋은 벤처 펀드하고 기술 금융 펀드예요. 펀드 쪽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업 확대를 위한 개발 및 운영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전환 가격 조정. 그래서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경우 3개월이 되는 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냐면 전환 가격을 조정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9,700원대 했잖아요. 9,700. 지금 현재가 9,500원대거든요. 그러면 좀 주가가 정체될 확률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해줘야 이게 또 이쪽이 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모펀드 자체가 벤처펀드 자체가 갑이기 때문에 이제 전환 가격 조정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좀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시라는 거예요. 주가가 정체될.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가 좋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뭐냐면 우리가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전환사채. 성장하는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하고 전환사채 투자하는 채권자 둘 다 그 부가 증가한다. 그러한 어떤 논문 하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성장을 위한 하나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그 사물인터넷 그 봤죠? 이게 그거예요. 신규 시설 투자 해가지고 130억이 종료일이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이제 이 부분 이제 감가상각 대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매출이 뭐 이렇게 당분간은 매출이 그렇게 팍 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선점 효과가 있다. 이 선점이 엄청 중요해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중요성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규 그래서 비임상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이거는 바이오 쪽 같아요. 바이오 쪽. 바이오 쪽.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사물 인터넷 그 부분도 있고 계속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한번 손익계산서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했죠?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경영 성과. 자, 어때요? 지금 증가했죠? 6개월치 이게 2017년도 6월이에요. 이건 2017년도 18년도 6월이고 서로 똑같은 기간 동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도 증가했어요. 매출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2, 4분기도 증가했죠?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어요. 2, 4분기는 증가했어요. 1, 4분기가 좀 당기순이익이 안 좋았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감소했고 2, 4분기는 증가했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연결 재무제표 이제 뭐야 이게 뭐야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일정 시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래서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못하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이익은 증가했죠. 누적 개념이라고 했죠. 단기 순이익이 이쪽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증가되죠. 증가되고 그리고 자본 총액이 766억, 부채 총액은 558억. 558억. 좀 아직은 안정적이죠. 단지 이제 여기서 보면 117억이에요. 현금하고 단기 금융상품 좀 줄어들었어요. 현금도 그렇고. 그리고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늘었죠. 매출채권 늘었는데 매출이 한 54억 정도 늘었어요. 매출채권 36억 충분히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우리가 매출할 때 보통 뭐 3개월 있다가 이제 받기로 하는 뭐 그런 계약 왜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매출이 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 대비 전년도 반기는 64%, 이건 매출채권은 전년 대비 65%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매출채권과 기타 유동채권이 좀 비율이 높죠. 매출 대비. 그래서 뭐 현금 흐름이 조금 현금 자체가 그냥 투자를 많이 하면 현금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지금 유동자산이 318억이에요. 근데 유동부채가 376억이에요. 훨씬 많죠. 유동부채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이 정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유동자산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들 이 정도기 때문에 좀 유동 비율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는 거예요. 이건 리스크다. 그래서 아까 그 전환사채 발행했죠. 계속 성장을 개발도 하고 성장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전환사채 발행한 부분들 그래서 자 시설 투자 또 하죠. 지금도 여기도 좀 증가했죠. 지금 840억, 760억 이 회사가 계속 시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준서가 바뀌면서 이제 계정 과목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또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 좀 약간 판 거 있죠. 팔았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증가했고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어때요? 감소되죠. 매출 채권이 이건 감소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감소되죠. 이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매입 채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것도 증가를 시켜줘야 줘야 될 돈을 안 줘야 현금 흐름에서 거의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증가하는 거고 자, 뭐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보면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 상당히 많죠. 이 부분 유동부채 갚아야 될 돈이 이런 부분들 여기 대한 그래서 유동성 전환사채 이건 뭐냐면 단기 말해 봤더니만 상환일이 1년 이내인 거예요. 전환사채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갚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상대방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이게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자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동 부채 비율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뭐냐면 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는 건데 단기 말해 봤더니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성으로 이렇게 해서 유동 부채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유동 비율이 좀 안 좋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 차익도 좀 늘어났죠.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투자를 하고 현금 흐름도 물론 이제 현금 플러스 나왔지만 24 나왔지만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도 뭐 아직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양호하다. 현금 흐름은 자산 부채가 마이너스가 많이 됐다. 그냥 매출 채권 증가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미지입금이 또 감소했어요. 미지입금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투자 활동 보면 많이 투자했죠. 지금 유형자산 취득 128억이에요. 128억. 128억. 엄청 많죠. 이 회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왜 선점 효과 때문에. 이 선점 효과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식 발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쭉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기말 현금이 80억 좀 많이 줄었죠. 한 100억 정도 줄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개별도 한번 볼게요. 개별을 볼게요. 개별은 더 커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엄청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보면 개별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개별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연결보다 개별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뭐냐? 종속회사들에서 좀 영업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이 회사가 종속회사에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뭐 바이오 쪽, 바이오 인증, 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인증하는 거 여러 가지 종속회사들을 많이 만들어요. 베트남, 중국 쪽에 많이 만들어는 이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종속회사가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점 효과를 위해서. 근데 개별은 이미 선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선점을 해야 되는지. 자,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 잠깐만요. 이 회사 매출 추이를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거 곱하기 2 해봐요. 증가하죠? 벌써 500이 넘으니까 영업이익도 보셔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곱하기 2 하면 60억이 넘잖아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은 뭐 그 일회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자 영업이익률 보셔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여기만 조금 약간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익은 증가하는데 부채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성장을 위해서 뭘 투자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직원들 보셔요. 직원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직원들 늘어나는데 여기서 지금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14명이 늘어났어요. 14명이. 근데 여기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어차피 사람 인건비가 제일 크게 차지해요. 이 회사는 인건비는 뭐예요? 고정비죠. 자, 이 사람인데 자 올해 반기에 이게 반기잖아요. 반기에 작년에 고용한 인원수보다 더 많이 고용했어요. 33명. 그렇죠? 지금 275명으로 반기인데 지금 반기인데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고용했어요. 지금 그만큼 일거리가 많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뭐 이렇게 종속회사 투자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나 바이오 쪽 그런 쪽에 어떤 사람을 지금 벌써부터 공격적으로 뽑아서 진출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전년 대비 증가했죠. 이제 하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반기가 그렇죠.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이건 좀 증가하고 더 많이 증가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15%까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DTNC 개별로 볼게요. 개별로. 왜냐하면 이게 DTNC가 지금 계속 종속회사들을 투자한다고요. 종속회사들을 투자하는데 이 종속회사들은 뭐냐면 지금 영업 적자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막 신규로 투자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요. 왜 그러냐면 선점 효과 때문에 지금 다른 분야로 계속 인증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대를 해가지고 거래처들을 선점하면 이 거래처들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게 TTNC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별이잖아요.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지금 인증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선점이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선점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일 때 과연 한번 매출하고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볼게요. DTNC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점이 돼 있을 때 자 2015, 16, 17, 18 증가하죠. 곱하기 2 하면 벌써 440이잖아요. 자 영업이익 증가해요. 곱하기 2 해도 벌써 엄청나죠. 영업이익률 보셔요. 지금 이제 15.9로 가요. 지금 이제 이게 또 더 증가하면 그 20%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DTNC 개별로는 지금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0%지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 마이너스 적자로 이제 신규 진출하는 그 분야에서는 종속회사들은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이미 선점을 한 이 회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선점을 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 유지하면 영업이익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고정비가 많이 차지해요. 고정비가 많이 차지해요. 인건비잖아요. 다 인건비고
그다음에 건물 투자하면 감가상각비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다음에 뭐 기기장치, 뭐 설비 자산 그 감가상각비잖아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뭐 재료를 사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이런 부분이 다 고정비가 50% 넘게 차지해요. 그럼 뭐냐면 선점에서 매출만 증가하고 이제 손익 분기점만 넘으면 영업이익은 매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커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게 신뢰를 인증 같은 경우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생뚱맞은 회사가 인증해준다고 해봐요. 누가 신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은 이제 좀 오래된 업력이 있는 회사들 선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신뢰를 맺으면 거래 관계가 되면 거의 동반자예요, 동반자. 오랫동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잘 바꾸지 않아요. 바꾸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해자예요, 해자. 그래서 신규 이번에 뭐 바이오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신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기존에 이 회사보다 점유율이 많은 회사들이 진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먼저 거래처들을 만들고, 그래서 먼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래처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점을 통한 점유율 증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맺은 거래 관계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힘들다. 거래처를 바꾸는 비용이 크기에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이크레더블처럼 그 신용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평가, 기업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들도 한번 거래 관계가 맺어지면 잘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가서 뭐 신용평가 해주겠다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사람이 퇴사를 해서 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자기 회사를. 그런데 이거는 거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린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 회사가 이쪽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떤 연예인이 매니저가 있단 말이에요. 매니저가 이제 연예인을 계속 커버를 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탑급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도 가능하다. 그러면 연예인이 이 매니저가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차리고 연예인이 따라오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은 신용평가 회사도 마찬가지로 인증 관련된 회사는 해외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개인보다는 회사에 대한 시스템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이 관찰 항목은 한번 다 읽어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찰 항목은. 자, 그다음에 그러면 회사의 개요부터 한번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시험 검사하고 인증 관련된 사업이에요. 시험 검사, 인증. 그래서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면 바이오 기술 서비스인 CRO. 이게 뭐냐면 계약 연구기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바이오 쪽.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 이게 바이오 쪽이 아까 그게 신규 시설 투자가 이게 바이오 쪽. 이게 바이오 쪽. 이게 바이오 쪽이에요. 130억 들여서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10월 30일에 거의 완공이 된 것 지금 거의 완공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나 비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매출이 바이오 쪽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이상 우선 BEP만 넘어가면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커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관찰을 하셔야 돼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전환사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좋다. DTN 이게 바이오 쪽이고 이것도 바이오 쪽이에요. 두 개 다. 하나는 전임상, 하나는 뭐 그 임상 쪽,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고 임상 시험, 이것도 바이오 쪽, 이것도 약품이나 바이오 쪽 둘 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나라들도 늘리고 중국, 베트남, 일본,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딱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있어요. 종속회사 중에 투자. 이 회사도 왜냐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이 회사가 인증이나 어떤 시험 쪽이기 때문에 인증이나 시험을 통해서 좀 유명한 기업들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벤처기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투자와 관련돼서도.
제가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충분히 이런 회사, 인베스트먼트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구조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충분히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검증을 우리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랩티,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 한번 다 보세요. 일본 현지법인. 예. 세계 최초 OCF 공식 인증시. OCF가 뭐냐면 사물인터넷이에요. 사물인터넷 그 관련된 표준. 예, 그래서 삼성하고 인텔하고 만든 표준 어떤 단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CRO, 아까 바이오 쪽이라고 했죠. 바이오.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노메드, 이것도 바이오. 이것도 바이오나 의약품, 의료기기 이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이프 소프트. 예, 이런 부분들, 세이프 소프트 이런 부분, 아마 이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증, 예, 관련된 인증. 링크 제니시스가 이게 블록체인 관련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DNT 차이나 중국 쪽도 그렇고 쭉 읽어보시면서 여기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모르는 단어들은 구글링 하시면 돼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회사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 이런 부분에 투자했다는 거, 그다음 랩티, 예, 이런 부분 전파연구원, 예, 인정됐다는 거 관련된, 그다음에 DTNS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상호 변경됐다는 거, 예, 이게 일본 쪽이죠. 그리고 이게 CRO 이게 뭐냐면 지금 이미 지정이 됐어요. 이제 생물학적, 식약처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 바이오 쪽이죠. 이것도 의약품 쪽, 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차, 이게 1회예요. 1회 2회는 아까 여기 있죠. 2회, 예, 여기 있어요. 2회는 여기. 자, 1회는 지금 보면 9,112원까지 전환가액이 떨어졌어요. 전환가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전환가격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2회짜리가 지금 9,700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몰라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단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나중에 뭐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환가액 나중에 조정을 나중에 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는 예측할 필요가 없고 단지 전환 사채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뭐 전환가액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회사가 관찰하기 좋은 회사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돼요. 배당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좀 뭐 대주주 성향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성장 쪽으로 거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쌓아놓고 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요. 사람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아까 유동 비율도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배당을 할 여력은 없어요. 아직은 계속 성장을 위한, 선점을 위한 지금 성장을 할 지금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이 많은데 배당을 안 해준다. 그럼 대주주 성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대주주 성향이 안 좋다. 현금이 많은데 배당을 안 한다. 근데 이거는 성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시험 인증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각 국가의 규제를 충족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시험, 검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의 한 분야다. 그래도 뭐 기본적인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회사를 만약 관찰을 한다면. 그래서 당사가 제공한 사업 분야의 업무 흐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였어요. 공인 시험 해주고 인증을 획득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 지도까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만들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신제품을 만들잖아요.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품 사이클이 훨씬 짧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해자, 진입장벽이다. 그래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시험 인증제도 운영 목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성 확보예요. 안전성 확보. 그래서 적합성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기나 그다음 우선통신기 뭐 이런 부분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둘째는 뭐냐면 국가별로 표준과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술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거죠. 인증은 사전적 획득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험 인증 산업은 특정 경제활동, 법률 또는 시장 자율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습득을 해줘. 첨단 기술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인증하고 기술도 지도하고 하려면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장비도 투자해야 되고 장비 투자 많이 하죠. 운영도 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진입 장벽이죠 많이. 그리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요와 수익성은 동시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사물 인터넷 이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건 최근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나온 거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보다 점유율이 훨씬 좋은 회사들이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우리 이 회사가 지금 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는 국가기관이에요. 거의 국가기관. 이 사람 국가기관한테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고 3위인데 그럼 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뺏어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규 쪽을 빨리 선점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계속 바이오 쪽, 사물 인터넷 쪽 투자를 하고 선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냐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손익분기점만 넘어가면 영업이익률은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 신용평가 회사들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관찰을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 전반의 수요청 아까 엄청 많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산업 전반에 걸쳐 있어요. 이게 그리고 동반자적 고객 관계다. 고객이 이탈이 쉽지 않은 산업이다. 그래서 점유율이 확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변동은 별로 덜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인증 산업 분야는 연평균 7.7%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만 회사를 뭐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계속 그냥 갖고 이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복리 효과를 누리고 이거는 매출이 참 매출이 떨어지기 힘든 산업이에요. 인증 산업이 신용평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장기적으로 관찰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회사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경쟁 형태 여기 보면 경쟁업체로는 국내 기업으로 당사, 그 다음에 KTL, ACT 등 있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 중에서 당사, KTL 이게 시장이 30%를 점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KTL은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독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산하기관 이제 어떤 법령에 의해서 독점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 산하기관들은 보통 좀 약간 복지부동이잖아요. 신규 쪽은 잘 진출하기가 이 회사보다는 늦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해서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선점을 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이렇게 침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선점하면 그래서 점유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 DTNS도 뭐냐면 이 확대로 전기, 전자 분야 인증시험 대부분의 시장 진입 점유율 확대로 다졌고 그다음 선점을 하려고 바이오 쪽이나 의료기기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쪽 전기자동차 이런 쪽에 좀 계속 진출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점유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DTNS 개별 영업이익률 봤잖아요. 계속 증가하잖아요. 한번 선점해 놓으면 별다른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해요. 선점만 해놓으면 거래처가 바뀌지 않고 추가적인 거래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법인이라는 것은 계속 이 회사가 이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법인들이 또 하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증가하면 할지 그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한번 선점해 놓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기술, 시험 인증 기술 능력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테스트 프로세스를 설계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모델을 무선 부분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재 융합 의료기 부분에서 신규 업체 의뢰를 받아 유사 사례를 진행하고 있는 등 이런 신기술 시험 인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신기술적으로 계속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그냥 적합 여부만 단순히 제품의 적합 여부 우리를 평가하는 서비스만 제공하지만 이 회사는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까지 다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AI 시스템 구축했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직원들이 어차피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자동으로 좀 단순 반복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수동 측정 방식은 이제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수동 조작 업무를 자동화해서 7, 80% 정도로 단축시키고 엄청나죠. 기간을 70에서 80%만 1년이면 10년이다. 10년 걸릴 거다. 그러면 7년이나 8년을 2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고 뭐 1년이면 70% 감축했으니까 상당히잖아요. 10개월이면 70개월 단축했다. 그러면 7개월을 단축했기 때문에 3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 선도 주제다. 아까 말했죠. 아까 사물 인터넷 오픈랩 이게 DTS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완공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완공 이 부분도 완공했고 그래서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이 부분도 완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도 선도하는 거죠. 선도 단지 지금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아까 그 DTNC의 개별 재무제표 지금 영업이익률은 15% 거의 16%까지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20%뭐 25%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연결로 보면 10%대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분야에 있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쪽에서 영업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근데 선점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해봤잖아요. 이미 DTNS가 다른 분야에서 선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자, 시정 점유율주의 보면 당사 보면 DTNC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이. 그쵸?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국가 산하기관 증가는 했지만 90에서 엄청 많이 증가했죠. 잠깐 국가 산하기관이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는 다국적 기업이 있죠. 이 회사에서 이때까지 증가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 회사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죠. 90에서 49. 증가율이 성장률이 엄청 높아요. 이 회사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 고령화사에서 신약 바이오 이런 부분이 해서 바이오 쪽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체 제품, 교체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또 신제품이 많이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규제에 따른 수요 변동 요인. 계속 규제가 있으면 화평법이 이번에 2018년도부터 그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관리 규정 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인증 관련된 주요 고객사의 거래 지속 여부에 따른 수요 변동 요인. 그래서 지금 대기업 고객의 매출 비중 50% 이하로 의존도를 낮췄다는 거. 리스크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거래처가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해당 시험 인증 기관을 변경할 경우에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개발 실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주요 고객사의 거래는 지속된다. 그래서 선점하고 점유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보시라는 거고 신규사업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이런 화평법 그 다음에 이게 둘 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차량 충돌 방지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오픈랩 이번에 완공됐다는 거. 완공 제공해서 확대 이런 부분들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거는 이제 없어요. 특별한 거는 지금 여기는 이거 보시면 연구개발비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 무형자산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산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자동화 쪽이에요. 자동화 시키고. 그래서 회사에 그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의 시스템 나중에는 자동화 시키기 때문에 이익률도 좋아질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5% 가지고 있어요. 박재규 씨가 최대 주주가. 그리고 유동 주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라.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 힘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 관찰하고 투자 대상 회사로 선정했다면 유통 주식 수가 적은 회사들은 비중을 적게 해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보면 반기 말 현재 연결 종속 기업 아까 DTNC 같은 개별 영업이익이 35억이에요. 근데 지금 연결로 보면 30억이에요. 그만큼 뭐냐면 이게 영업이익이 손실 나는 회사들이 많죠. 손실 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건 신규로 계속 투자한 회사들이잖아요. 이렇게 바이오 쪽, 그 다음에 일본,
DTNS 막 이렇게 보면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점을 위한 투자다. 수익성은 포기한다. 지금은 점유율이 중요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이게 뭐 적당하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또 딱 보시면 그렇게 크게 이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뭐라고 했어요? 50%지만 지분율이 50%지만 뭐예요? 공동기업 투자는 지분법 적용한다고 했죠? 지분법 적용. 예. 저번에 지분법 할 때 공부 이론 동영상 참고해 보셔요. 공동기업 투자는 50%지만 지분법 적용한다. 예. 그래서 세이프 소프트. 예.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재무보다는 전환사채 이건 1회치고 2회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보면 이쪽은 제조 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가 아까 직원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고 했죠. 그리고 인건비, 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가비, 자 고정비예요. 59%가 차지, 60% 가까이 차지하죠. 고정비가.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만 증가하면 선점에서 점유율만 증가시키면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이익률 증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그 손익분기점 놓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은 자동으로 따라오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 신용평가 이크레더블과 같은 회사들처럼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훨씬 기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거다. 근데 이 부분은 이크레더블보다 더 확장성이 더 커요. 그 회사보다 확장성이 더 크다는 거. 예. 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하시면 되고, 네,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찰 항목만 한번 보고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관찰 항목 보면 여기 전환사채 2회 발행했잖아요. 100억 전환가액 조정 가능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정체될 확률이 크다. 그 DTNC 같은 경우 개별 영업이익이 35억이에요. 연결 이런 30억. 그러니까 연결 대상 종속회사 적자 부분이 있어요. 성장을 위한 좀 수익성을 포기한 거 장기적인 관찰 요망한다는 거. 선점을 하고 점유율이 어느 정도 상승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방향성이 좋다는 거. 다만 단기적으로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선점만 잘 이루어지면 기업 신용평가 기업들과 같은 상승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